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랩 사업개발본부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윤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웹보안 쪽, 웹방화벽 쪽에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국내 회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웹보안 쪽이 프락시 베이스로 오퍼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어가야 좀 용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 3년서부터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쪽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고요. 앞서 발표하신 지스케일러 쪽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저희도 많이 벤치마크를 하면서 개발도 하고 사업도 그려왔습니다. 지스케일러 브랜치가 올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 들어오셔서 안 받고 이 관련 마켓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더 큰 시간으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편 제가 특히 이제 키사나 과기정통부에서 항상 사용하는 얘기인데요. 국내 보안 기업이 사실은 저 지스케일러처럼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의 기술력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안 쪽도 빨리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쪽으로 보안 업체들을 좀 개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리는 장표인데, 저희 유틸리티 서비스라고 하죠. 다 지방마다 전기를 생산하고 수도를 생산하는 시절에서 이제 지금 다 발전소나 수도꼭지가 틀면 이제 수도물을 이제 쓸 수 있는 사용료를 내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안도 지금 이제 좀 전에 디스케일러 같은 그런 클라우드 에이저 서비스, 세카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브랜드로 와프 웹방 서비스를 좀 클라우드로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요 관련된 어떤 시장의 이제 동향이나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것들을 국내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 이제 보안회사에서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실제 세카스 안에 있는 기존의 어플라이언스나 고객한테 연계들을 제공되었던 기술들이 어떻게 디플로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얘기된 것 같은데 이런 멀티 스태킹 되는 보안 장비들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클라우드 환경을 하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아웃바운드의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터넷 베이스의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실제로 코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인력들에 비해서 보안 담당하는 인력들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조사한 건데 매년 사이버 크라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6조 달러,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고도화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이제 요새 API 통신이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워낙 API 통신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정적인 어떤 패턴 베이스로 막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보안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안 업계뿐만 아니라 보안을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들도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키사에 작년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시장을 동향을 좀 분석하면서 뽑아냈던 자료인데요. 클라우드 보안이 이제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숫자들입니다. 실제 사스 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IP 트래픽이 연평균 한 21%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IT 부분에서 클라우드하고 난클라우드의 이제 리커링 매출, 월 매출로 발생하는 어떤 지출이 지금 이제 IS, 사스 쪽을 보면 한 7.8%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IT 프로덕트는 이제 하향 성장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웹보안 쪽에 한번 시장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하드웨어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세카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한 8% 조금 이제 상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온프렘에 탑재해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은 오히려 이제 성장 곡선을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웹보안 시장이 한 5.7% 2020년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사스 쪽 시장이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숫자들이 저희가 정성적으로 생각하는
클라우드 쪽으로 보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쪽으로 뒷받침해주는 숫자인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서비스가 변화하면서 세카스가 등장했고 기존에 이제 멀티 스태킹된 이 내부에 있는 또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보안 장비들이 세카스라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조금씩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요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카스라는 말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번 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 키사에서 세카스 사업자들, 세카스 사업을 위한 묵청회 같은 걸 하면 세카스 정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정의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세카스는 아웃소싱 되어 있고, 우리 이제 유튜브를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데 구독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 딜리버리가 됐다라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속성으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IaaS 플랫폼에 VM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놓고 월감을 하는 거를 세카스로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위적으로 그것도 세카스를 좀 보고 산업을 좀 끌고 나가는 추세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캐스비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536, 오피스 365나 아니면 구글 닥스 같은 거 그쪽에 이제 들여다보지 못했던 트래픽을 들여다보고 컴플라이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마켓이죠. 이게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좀 나눠졌다가 좀 전에 지스케일러도 그렇고 이제 서비스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부분이 점차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캐스비는 사례로 제가 예전에 이제 통신회사에 근무했었는데 저희 용역하는 직원이 저희 고객 데이터를 컨트롤 C 해서 구글 닥스에 컨트롤 V 해가지고 한 10,000건 이상을 유출하는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그 당시에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가 딴 부분을 이제 컴플라이언스 하다가 그 직원이 그런 걸 했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내부 데이터를 구글 닥스나 539 쪽으로 밀어내는 것들을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스비도 요새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면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카스 캐스비의 이제 특징 중에 제가 통신 방식을 좀 추려봤는데요. 대부분 리버스 프락시나 포워드 프락시, 그 다음에 GR 터널링이나 IPsek으로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트래픽들을 클라우드 쪽으로 밀어내서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세카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캐스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리버스 프락시나 포워드 프락시 방식을 쓰면서 5365나 박스, 자이브 같은 데서 제공하는 API를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서 API를 파싱해서 트랜잭션 되는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도 사실 거의 프락시 베이스였는데 이쪽에 서비스를 좀 보안을 입혀서 활성화시키려고 서비스 사업자들이 API들을 많이 이제 오픈을 해놔서 실질적으로 캐스비를 제공하는 보안 사업자들이 API를 분석을 해서 트랜잭션 되는 데이터들을 파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큐리티 서비스 이제 서비스 위험 시장 규모인데 아무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이게 구조 시큐리티만 한 9조에서 한 10조 정도 마켓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야는 제일 시작했던 IM 하고 웹 시큐리티, 이메일 시큐리티, SIEM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일 사용이 많은 건 아무래도 이메일, 웹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인증 쪽, 그리고 SIEM 이런 쪽으로 좀 순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여기 보면 악성폰 샌드박스, 아모아, EDR, 와프 이런 쪽이 이제 계속 가트너 자료인데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시메이저 서비스나 아니면 와프에저 서비스 같은 것들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실제 보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좀 더 일찍 접하게 되고 생각보다 이런 서비스들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카스의 단점인데요. 다 아는 얘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원래 온프렘으로 관리하던 어떤 디플로이 매니지먼트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온프렘 환경하고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아까 GRE 터널링이나 RPC를 이용하면 본지사 간에 각각 그 장비를 디플로이하고 정책을 다 동기화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 본지사 간의 트래픽들을 다 클라우드 쪽으로 트랜스폼 시켜서 일원화된 보안 정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패치도 클라우드 쪽에서 패치가 일어나면 사실 전체적으로 패치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TCO 절감서부터 시작해서 셀카스로 옮겨가는 어떤 동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오늘 세미나 주제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그 G스케일러는 좀 이제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비즈니스 하면서 엔듀저들이 겪게 되는 부분들을 그리고 문의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를 딜리버리 할 때는 사실은 구성 방식이 인라인으로 할 거냐, 트랜스페어런트로 할 거냐, 아니면 원암으로 할 거냐, 그리고 장애나스를 대비해서 액티브를 할 거냐, 액티브 스탠바이 할 거냐, 이런 구성상의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IaaS 사업이 이제 올라오면서 버추얼에 올라가는 어떤 이런 서비스들은 어떤 VM을 쓸 거냐, 그다음에 트래픽 사이즈나 스케일이나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에 꼭 붙어있던 바이패스 카드가 없어지니까 와프나 웹게이트웨이를 쓰던 VM이 죽었을 때 어떻게 바이패스를 시킬 거냐, 이런 이슈들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LB나 이런 쪽으로 VIP로 통신이 되다 보니까 엑스포딩4 처리라든가, 리버스 프락시 처리라든가, 네임 서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컴퓨터하는데 처음에 컨설팅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셀카스 같은 경우는 다수의 고객들을 각각의 어떤 그 고객별로 영향이 없이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멀티테너시 구조가 가장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트래픽 사이즈나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종량제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페이먼트 방법들,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 하는 형태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버스 프락시 형태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네임 서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엣지 단에다가 포워딩되는 팩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떼어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부터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AWS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어서 AWS 아이콘을 좀 가져와서 구성도를 그렸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AWS에서 IaaS를 사용하는 고객이 웹보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던 어플라이언스 웹보안을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VM에 올라가는 웹보안을 코팅해서 쓰는 ELB 샌드위치에 밑에도 스케일아웃하고 웹보안도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아주 가장 스탠다드한 구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셀카스 형태인데 유저가 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지만 네임 서버를 변경해서 클라우드 앞으로 접속을 해서 이 서버가 AWS에 있던, MS 애저에 있던, 자기 전사실에 있던 트래픽을 포워딩해서 서비스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VM 베이스드 서비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이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고요. 고객, 제가 이제 AWS를 샘플링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객 그 VPC 내 프락시형 와플을 설치하고 ELB 샌드위치 구성을 해서 상단 ELB는 와플을 스케일아웃하는 데 쓰고 하단 ELB는 웹서버 아스를 스케일아웃하는 데 쓰고 그리고 이제 와플을 리소스를 모니터링해서 스케일아웃하거나 아니면 상단에 이제 뒤에 구성이 나오는데 라우터 54이나 GSLB를 이용해서 와프가 죽었을 때 스탠드얼론으로 구성할 때 오리진 웹서버로 다이렉트로 트래픽을 포워딩한다든지 이런 구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IaaS로 옮겨가시면서 웹파워 구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안랩이나 인포셋 같은 보안관제 업체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데 일반 고객이 구성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스탠드얼론으로 구성했다가 장애나서 앞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가이드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KT에 저희 웹파워 프로라는 서비스로 KT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웹툰 같은 거 하는 서비스 업체였는데 스탠드얼론으로 어플을 구성을 하고 계시다가 이게 이제 장애가 나가지고 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T GSLB로
웹밥에 문제가 생기면 헬스체크하고 있다가 오리진 서버로 바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구성으로 바꿔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페일로가 됐을 때 실제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이 있으셔서 테스트를 다 했었고, 한 0.7초 정도의 이제 레이턴시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서 고객도 만족하게 이 구성을 좀 쓰고 계세요. 그래서 비용이 좀 문제가 돼서 스탠더론으로 구성을 하시는 고객들은 GSLB를 이용해서 자해가 났을 때 오리진 서버로, 물론 이제 그때는 보안은 안 되겠죠. 오리진 서버로 트래픽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적어도 장애는 면하고 다시 서비스를 올릴 때까지 시간을 버는 그런 구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ELB 연동하는 구성이고요. 마찬가지로 와프는 스탠더론으로 쓰시지만 앞단에 이제 GSLB 연동이 돼 있겠죠. 웹서버를 스케일 아웃하고 스케일을 할 수 있게 구성해서 쓰는 구조고요. 얘는 이제 맨 앞에 설명드린 가장 스탠다드한 구성, ELB를 샌드위치로 구성해서 와프도 스케일 아웃 시키고 웹서버도 스케일 아웃 시키는 구성이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대신에 비용이 좀 발생을 해서 일정 규모 정도가 이 웹 서비스가 그 회사의 핵심인 비즈니스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 세그먼트 구성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ELB 세그먼트는 특정 서비스 A라는 특정 서비스를 하고, 이쪽의 서비스는 특정 서비스 B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런 멀티 세그먼트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와프 하나로 멀티 세그먼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와프에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 형태로 와프에 1대1로 다이렉트 구성을 해서 보드 이상 웹서버를 등록해 놓고 쓰시는 구성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이건 약간 좀 지금 설명드렸던 거랑 다른데, GSLB에서 와프를 다이렉트로 매달아 놓고 로드 밸런싱을 해서 쓰고, 그리고 멀티 세그먼트를 각각 이제 크로스 본딩 해가지고 쓰는 구조, 리중화해서 쓰는 구조고요. 실제로 여기도 무슨 호텔 예약하고 그런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이런 구조로도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왜냐하면 여기 또 ELB가 붙으면 ELB 트랜잭션에도 코스트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카스 구성입니다. 세카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어딘가에 구축된 이제 인프라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구조고요. 실제로 이제 세카스를 저희는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벤더 입장에서 처음에 구현할 때 저희는 이제 어플라이언스나 저런 소프트웨어를 팔다가 고민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서비스가 이사바의 함정으로 항상 돌아야 되고, 고객별로 트랜잭션하고 스케일업을 하는데 문제 없어야 되고, 멀티 테넌시가 돼야 되고, 스케일러블리티 제공돼야 되고, 고객들 데이터가 좀 시큐어하게 보관돼야 되고, 그리고 UI UX가 기존의 어플라이언스에서 핸들링하는 것처럼 어려우면 안 되겠다. 이런 고민에서 이제 실제로 사스 사업자들이 고민하는 똑같은 그런 고민에서 스타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스 아키텍처에서 고민해야 되는 멀티 테넌시나 스토리지나 DB 아이솔레이션, 그다음에 호스팅 인프라를 어떤 걸 사용할 건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나 스케일러블리티나 폴트 톨러런트 같은 것들을 어떤 구조로 설계할 건지 이런 고민들에서 세카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핵심인 멀티 테넌시가 실제로 내가 이제 세카스를 썼을 때 내 리소스는 어떻게 할당을 받게 되는지 그거를 살짝만 좀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려고 글을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그 멀티 테넌시를 설명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 어드민, 그 다음에 IaaS 어드민들이 이제 다 워크플로우대로 공개돼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고객이 들어오면서 이 테넌트들이 들어오는 구조로 이렇게 플랫폼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시스템 어드민이 테넌트를 만들어내고 시스템 브랜딩하고 이벤트 로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얼개를 좀 설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 자원을 실제로 풀링을 합니다. 여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베어메탈이나 서버 자원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화해서 다 풀링을 하고요. 이 풀링된 자원들을 다 이제 패브릭 그룹으로 나눕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AWS 인프라를 쓰고 있는데요. 한국에 메인이 있고 일본하고 북미 거기에 이제 지금 이런 패브릭 그룹으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도메인이 위치하는 존재 그 지오 IP를 파악해서 패브릭 그룹으로 이제 매핑하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넌트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 테넌트들을 매니지먼트하고 테넌트 브랜딩을 하고 카탈로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드민이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은 이제 비즈니스 그룹 또는 이 테넌트 전체를 고객이 다 쓸 수도 있고 비즈니스 그룹으로 나눠서 저희가 패브릭 그룹의 자원들을 리저베이션 해주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입장에서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 C라는 부서가 각각 다른 형태의 정책을 써야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 리저베이션에 반영하고 그래서 하나의 고객이 패브릭 그룹의 자원을 해당받아서 테넌트들을 쓰게 되고요. 이 고객들은 이 자원이 늘어나면서 계속 자원들을 계속 확장하거나 줄이면서 테넌트 로드 밸런서를 해서 로드원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넌트가 또 하나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패브릭 그룹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자원을 매핑해서 서비스하는 구조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기존에 이제 한국에 있는 보안 업체들 저희가 이제 뭐 키사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만나면 저희가 원래 무슨 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뭐 ERP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멀티테넌시로 트랜스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쪽 개발자도 저희가 보유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한 2, 3년 고생하면서 이런 얼개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도 저희 연구소장이 키사 가서 뭐 이런 그 개발에 대한 개발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보안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챌린지인데 이제 한 2, 3년 지나면서 이런 구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서비스를 디플로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사실 책자에는 안 넣어놨는데 발표를 할 때는 살짝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46분, 제가 한 15분 정도 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지금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그 셀카스 플랫폼 밑에 클라우드 와프하고 사이트 체커 그리고 저희 지금 개발 중인 뭐 아까 지스케일러에서 SWG 벤더가 아니라고 하지만 SWG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온 클라우드가 셀카스 플랫폼이어서 지금 서드 파티들도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웹 취약점 점검을 하는 어떤 특정 벤더라든지 아니면 앱의 어떤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해주는 어떤 벤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화이트 레벨링해서 서비스 애그리게이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와프는 저희 기존의 이제 어플라이언스 비즈니스나 아까 VM 베이스드 비즈니스를 하던 어떤 기존 방식을 클라우드로 옮겨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C네임 변경해서 클라우드로 디플로이하는 구조를 바꿔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게 이제 안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드리기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잠깐 오늘 오기 전에 저희 화면을 잠깐 동영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디플로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보안 회사인데 계속 이제 플랫폼 얘기만 해서 보안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AICC라는 그 트레이트 인텔리전스를 모니터 자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링 엔진이나 패턴 베이스로 보안을 하던 데서 이제 저희가 뭐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보안은 뭐 트레이트 인텔리전스나 AI 기술이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한 4, 5년 전부터 R&D를 해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SQL 디텍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CSRF, 커맨드 인젝션 같은 이런 공격들은 실제로 이제 학습 모델을 써서 차단율을 99%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 AI를 돌리기 위해서 박스에다가 GPU를 꽂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예 GPU를 얼마든지 옆에 있는 자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와프를 쓰는 모임들은 저런 AI 기반의 저희 그 보안 기술들을 실시간으로 탑재해서 탐지율이나 차단율을 훨씬 더 기존의 서비스보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서비스는 이제 사이트 체커인데요. 사이트 체커는 지금 국내 뭐 언론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사이트에 이제 감염된 URL이나
감염된 파일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스캐닝해서 검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 이제 MUD라고 하는 멜리투스 URL 디텍션을 하는 그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술 기반으로 악성 URL을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악성 파일에 대해서도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탐주 및 탐지 속도를 향상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체커는 이제 사이트 스캐닝하고 좀 다른데요. 사이트 스캐닝은 실제 웹 서버에 공격을 해서 취약점을 이제 찾아내는 서비스. 저희 이제 신체 검사로 얘기하면 종합 검진 정도가 이제 사이트 스캐닝이면, 얘는 이제 피 검사 정도만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짝 알아볼 수 있고, 그 정도의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SWG인데요. SWG는 저희가 하반기에 런칭할 계획이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스케일러에서 비슷한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짧게 하자면, 저희는 이제 팩이나 주로 이제 팩 방식인데, 헤드쿼터나 브랜치에 이제 팩을 탑재한 PC나 핸드폰에서 웹으로 브라우징하는 부분을 클라우드 SWG로 코드박스로 이동시켜서 인스펙트하고 팔러시 리포스먼트 시켜가지고 검사한 트래픽을 내부로 들어오게끔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클라우드 SWG는 URL 필터링뿐만 아니라 AV 같은 것들도 다 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사실 개발 중이어서 그 일본의 좀 큰 그 큐슈 쪽에 학교 그룹이 있었어요. 한 3,000개 정도가 3,000개 학교에 각각 이제 그 SWG 역할을 하는 박스들을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박스는 한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체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교체를 하는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박스에 대한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5년을 그 박스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수출하는 것들이 맞나 하는 이제 차원에서 저희 일본인 협력사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납기를 사실 못 맞추면서 올해 말에 저희가 개발을 완료돼서 비즈니스 계획을 놓쳤는데, 아무튼 그 기존에 이제 아주 라이트한 박스로 URL 필터링이나 AV를 한다거나 하는 공공기관들 또는 이제 브랜치에 있는 아주 작은 오피스들, 이런 쪽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 형태 SWG의 비즈니스 기능이 되게 많은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 개발을 해서 어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 쪽에 박스 핸들링 없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세카스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영상을 찍어왔는데요. 실제 웹서버를 운영하고 계시면 저희 지금 이제 서비스에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무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동영상 짧게 보시고 저희 부스에서 문의 주셔도 되고 연락 주시면 볼까요? 계정 만드시고 인증해야 되니까 이제 메일로 인증 받으시고 인증 쪽으로 다운로드 접근하시면 로그인하시고 정말 간단합니다. 웹서버 한번 등록해보세요. 그럼 이제 자기 도메인을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도메인 등록하고 IP 어드레스 등록하고 포트 등록하고요. 요새 HTTP S도 많이 쓰니까 443 포트도 등록해서 쓰실 수 있고요. 인증서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객이 갖고 있는 인증서를 드래그앤드랍으로 넣어서 쓰실 수도 있고, 저희가 레츠 인프리트로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무상 인증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아까 저희가 시네임 변경하기 위해서 발급한 코드를 저희가 웹서버를 쓰고 있는 아마존에서 시네임 변경하는 화면이고요. 시네임 변경이 끝나서 지금 이제 웹서버 등록이 다 된 화면입니다. OWASP 탑10 정책을 앞에 꺼내놔서 세팅해서 어플라이해서 바로 정책을 먹일 수 있고요.
예, 바이패스 걸 수 있고 정책을 껐다 켰다 다이렉트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 됐던 걸 다시 원복을 시켰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SQL 1.1을 한번 날려봤고요. 바로 차단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블락된 로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로그들 수집해서 어떤 것들이 블락됐는지, 어떤 IP들이 블락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트래픽 베이스로 과거를 하다 보니까 트래픽 그리고 어떤 공격들이 있었는지 이제 직관적으로 통계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택 URL이나 어택 카테고리, 어택 IP들을 바깥으로 꺼내놓고 바로 직관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IP, 내가 원하지 않는 국가에서 오는 IP는 국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IP를 바로 블랙 IP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고객이 쓰고 있는 자기 상품에 대한 와이페이지인데요. 어느 정도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지 도메인 두 개를 등록해서 너무 빠르긴 한데, 네, 어떤 페이먼트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돈을 얼마 내고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실제로 한 5분 정도면 사용하고 계신 그 웹서버 등록해서 보안 정책 디폴트로 AWS 빅10 정책만 적용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고요. 바로 또 꺼내실 수도 있으니까 iocloud.com 들어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에 맞추려고 양이 많아서 말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목표 중에 하나가 저희 셀파스 플랫폼하고 같이 호업을 파트너를 찾는 목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 저쪽에 있는데 저희 부스로 오시거나 저희 회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같이 코업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고객분이면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